네, 종합감사인 만큼 일단 우선 전체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 거치면서 솔직히 저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세 가지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무비전, 두 번째 무책임, 세 번째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말하는 경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확인한 것처럼 경제 성적표 초약이 짝이 없습니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가 돼서 부자 감세로 일관했고, 그래서 또 지출은 줄이고 있지만은 결국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세수 결손 대책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래서 비전과 원칙은 사라지고 온갖 꼼수만 남으니까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요. 세수 축에 GDP 전망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또 부처 간의 정책 혼선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겁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부실률과 회수율도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계 기업 늘면서 정책자금 못 갚는 기업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 끌어올린 데 실패했습니다. 2022년 3분기 이후에 9개 분기 평균 성장률 1.9%에 불과합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2.1% 양호한 성장률 기록했죠. 윤석열 정부 중국과의 갈등을 통해서 외교 통상 정책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분기까지 첫 4분기 동안 순수출이 성장률을 1.7%포인트 떨어뜨립니다. 23년 3분기 이후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은 민간 부분의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정부의 재정이 성장에 기여한 것을 봤더니 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 2.5%에 40%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부 재정 기여도 0.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 성장률 2%에 20%만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이렇게 특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존재하지도 않는 낙수 효과에 기대는 수주대토, 정말 바보처럼 토끼를 기다리는 이런 무능함이다. 두 번째, 부자 재벌 특권층을 위한 일방적 감세로 조세정의 그리고 재정의 기초가 무너뜨려지면서 각자 돌생을 부추기고 있다. 세 번째, 고리적의 재정 건전성 이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긴축으로 일관하면서 경제 상황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또 네 번째, 감세와 경기 악화로 재정 자원이 최소화된 것을 자초하고도 민생 지출은 옥죄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야수 굶기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국가재정법 제1조 내용 혹시 아실까요? 네,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국가재정법 목적 조항에는 재정 건전성, 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 생활이라든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벨 경제학상, 이번에 받은 분들을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두 교수가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졌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더 강력하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앞세우면서도 건전재정 구현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부유층 감세는 훨씬 적극적이면서 재정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또 운영함으로써 그런 포용성은 상실하고 또 경제 역동성은 현재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세와 긴축 재정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있다면 저는 전략적 투입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국가재정법은 이
재정의 순기능을 더 높여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건전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법 목표상에 그런 방향으로의 재정의 운영 원칙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래서 당연히 좀 부동리는 반대 의견을 내겠지만은 저는 진작에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됐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문재인 정부하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성장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성장은 일부 코로나 시기의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치로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은 국가 채무,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들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연착륙에 방점을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두 번째는 좀 철학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정의 역할에 있어서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하고, 다만 재정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의 확대를 통한 그 부양보다는 재정에 저희도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취약계층, 취약 부분을 통해서 타겟 중심으로 해서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지 지출 부분은 윤석열 지난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복지 지출과 생계급여에 대한 거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논의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